자, 이어서 2020년도 한국체육사 기출문제 1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활인신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그랬어요. 이 활인신방이라는 서적은 원래 중국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 명나라 태조의 16번째 아들이었던 주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이거를 이황, 태계 이황, 우리 천왕권의 주인공 이황 선생님께서 필사 베낀 책입니다. 그러면 답은 벌써 나왔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몸과 마음은 하나다 이거죠. 마음의 병이 육체적인 병을 가져온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이가 아니죠. 이황 선생님이라 그랬죠. 활인신방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황 선생님께서 주건이 있었던 걸 필사했어요. 잘못된 거 1번. 2번. 도인법은 목 돌리기. 그렇죠? 체조 같은 거죠. 목 돌리기. 그 다음에 마찰, 손바닥 비벼서 얼굴에 대고 눈에 대고 하는 거. 다리 굴신. 그리고 호흡법, 이런 것 같은 보건체조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4개, 4가지 계절이 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양생가는, 4개 양생가는 추나 추동으로 나누어 호흡하는 방법. 그렇죠. 호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호흡을 통해서 활인심선은 기를 조절하고 식욕을 줄이며, 요즘 다이어트 하는 신분들 많죠? 자, 그 다음에 욕망을 절제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아주 문제는 간단해요. 활인신방을 필사하신 분은 5천원권의 주인공 이이 선생님이 아니고 천원권의 주인공 태계 이황 선생님이다. 율곡 이이가 아니고 태계 이황이다. 이거 알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사실 이 대한체육회 모체를 보면 1903년 황성 기독교 청년회로부터 쭉 이어져서 내려온다. 그 내용을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우리가 1945년 광복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48년에 수립되죠. 그때 만들어졌던 체육회죠. 자, 그러면 모두 고른 건 1번. 1920년 조선체육회가 창립됐다. 그렇죠. 19년 아니에요. 19년은 일본이 일제가 조선체육협회를 만들었고 3.1운동 이후 일제가 소위 문화 통치를 한다고 하자 우리 민족들이 만든 것이 20년 조선체육회, 이거를 개성한 게 대한체육회죠. 그러니까 기억 정답. 니은,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48년 광복 이후 정부가 수립되죠. 대한체육회로 개청되었으며 정확하죠. 66년 대한체육회가 태릉선수촌을 건립한다. 시기적으로는 누구? 박정희가 대통령일 때가 되겠죠. 박정희 66년. 30하고 굳이 따진다면. 자, 이것도 맞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주도했고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되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 개화기 또 나왔네요. 개화기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제가 강화도 조약 이후 일제시대 직전, 가장 중요한 게 1910년 이전이냐 이후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전이죠? 1910년 이전. 스포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로 답을 찾으셔야 되겠죠? 내용이 잘못된 거냐, 시기가 잘못된 거냐. 자, 조원희는 교육체제를 보급했다. 맞습니다. 개화기. 우치다. 일본 사람이죠. 우치다라는 검도를 보급했다. 검도가 아니라 뭡니까? 일본에서 들어온 일본무의 유도를 보급합니다. 자, 우치다가 유도를
우리나라에 들여온 것은 연도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몇 년이냐면 1906년이에요. 우치다가 유도를 보고 내용이 틀렸으니까 정답. 그러면 선생님, 검도는요? 검도는 우리나라에 일본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언제 이게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1896년 자, 경무청, 지금으로 보면 경찰청이 되겠죠. 경찰들, 그죠? 교수 과목으로 검도가 들어와서 보급되었다. 또 일본에서 들어온 게 스키가 있어요. 유도, 검도, 스키. 예, 참고로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하겠습니다만은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시기는 맞았어요. 우치다가, 그쵸? 유도를 들어온 시기는 1906년. 시기는 맞았습니다만은 종목이 틀렸죠? 검도는 96년, 유도는 1906년. 많이 나오는 거네요. 질레트, 그죠? 야구와 농구를 우리나라에 보급했다. 1906년. 푸트는 미국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연식정구.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그 한국 체육사에서 보면 연식정구와 경식정구가 있어요. 연식정구는 말 그대로 공이 말랑말랑 부드러워요. 정구라고 하고요. 경식정구가 뭘까요? 테니스.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보급되었다 그랬죠. 몇 년에? 1884년에 들어와서 보급됩니다. 조금 뭐 아주 좋은 문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나머지는 별로 의미 없고 3번 선택지, 2번 선택지 내용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일제강점기. 그죠? 시기. 일제강점기 그러면 1910년부터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좀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잘 구별하셔야 돼요. 스포츠 종목의 도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그랬어요. 권투, 복싱이죠. 1914년 경성구락부. 구락부는 제가 동호회라고 설명했죠. 아니죠. 1912년 유각 권투 구락부에서 권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정답 1번. 권투하면 1912년에 유각 권투 구락부. 경식정구, 좀 전에 연식과 경식 구별했죠. 테니스가 되겠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더니 조선 철도국에서 오늘날로 보면 철도청 여기서 소개됐답니다. 맞고요. 아까 제가 일본에서 들어온 거 검도, 유도, 스키 알아두라 그랬죠. 스키 1921년. 다 일제시대네요. 그죠? 시기는. 자, 나카무라가 소개했다. 일본인이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 역도. 역도는 항상 두 분 알아둬라 그랬어요. 서상천, 김성집. 1926년 서상천이 소개했다.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따고 우리가 올림픽에 최초로 메달을 딴 종목이 역도 김성집.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런 것도 나와.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출제되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념 설명할 때 이건 꼭 알아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것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우리가 뭐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많이 맞으려고 하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버릴 건 버리고 꼭 알아둘 건 알고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최초의 체육진흥계획은 그랬어요. 자, 이것은 제가 역사적으로 항상 어떤 시대적 상황으로 문제를 풀자라는 유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깊게 들어가면 참 암기할 것 많네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 좀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생활체조, 그리고 사회체조,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죠? 바로 사회체육 발달을 한번 대충 살펴보면 1962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되고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86년에 국민체육진흥 장기계획이 수립되면서 86년에 최초로 생활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 누구예요? 이때가 전두환이네요. 이미 제가 몇 번 설명했죠. 전두환 때 3S 정책, 스포츠, 그래서 프로 스포츠, 그리고 생활체육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런 시대적 상황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국민 생활체육협의회가 설립되었으며 서울올림픽 몇 년에 이루어집니까? 1988년. 이때는 이제 누구 때로 넘어갔어요?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갔죠. 생활관이 건립되었으며 호돌이계에 가면은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호돌이계에 가면 뭘로 가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89년이에요. 올림픽 다음에 바로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돌이계획의 핵심적인 구호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건설을 위해 전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가 바람직하다라는 구호와 함께 호돌이계획으로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이제 89년부터 이어져서 가다가 그 다음에 노태우 다음에 누구라 그랬습니까? 김영삼이겠죠. 바로 김영삼 정부 때 그렇죠.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그리고 제2차는 김영삼 다음에 누굽니까? BJ 김대중 다음에 누굽니까? 참여정부라 그랬죠. 참여정부 누구? 노무현 이렇게 쭉 이어져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도를 보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이 정답이고 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은 몇 년이냐? 93년부터 5년간. 그러면 몇 년이 될까요? 97년. 그리고 이건 97년부터 몇 년? 5년간. 그러면 97년부터 5년간이면 2002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2003년부터 쭉 이어져 가겠죠. 그러면서 참고로 김영삼 정부를 무슨 정부라고 하더라? 문민의 정부,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를 뭐라고 하더라? 국민의 정부, 국민정부. 그리고 노무현 참여정부.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싹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알아야 될.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도자 자격증을 따는 것과 관계된 생활체육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출제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게 감이 안 잡히시면 나중에 개념 설명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생활체육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활성화된 것은 전두환 정부 이후 노태우 정부 때 이렇게 이어져서 가더라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1900,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항상 개화기인지, 일제강점기인지, 1910년부터 1945년, 한국식민, 한국식민, 이거 뭐예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시대를 세 개로 구별했을 때, 그죠? 마지막 30년대, 37년 중일전쟁을 하면서 우리 민족을 완전히 일본 민족으로 흡수하려는 한국 식민화 정책, 그 시기하고 관계된 것이죠. 이때는 지금 중일전쟁 이후 세계전쟁이 일어나겠죠. 2차 세계대전.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최대한 활용해서 일본 사람들이 뭘로? 군인으로 또는 위안부 정신대로 끌고 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걸 감잡으면 문제는 쉽게 풀릴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식민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군국주의. 그렇죠. 군사력을 앞세운 군국주의를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1910년대는 소위 일제가 강압적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했죠. 무단 통치, 헌병경찰 통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20년대는 소위 이른바 문화통치. 그리고 30년대 가서는 우리 민족을 완전히 일본 민족으로 흡수하려는 민족 말살 통치. 그리고 일본 천황의 신민으로 사는 한국 식민화 정책 이런 거. 그중에 이 세 번째 시기가 되겠죠.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 노골화된 건 37년 중일전쟁 이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때 교령교육도 강조되고 군사교육이 강조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번 정확하게 맞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게 뭡니까? 무사도 정신을 강조한 거겠죠. 1번 천황에 충성해라. 목숨 걸고 싸우라. 자, 식민통치체제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맞죠? 우리나라 식민통치 세 번째 단계. 유희 중심, 유희일까요? 즐거움일까요? 유흥일까요? 아니죠. 군국주의, 무사도, 군사주의. 그래서 유희 중심의 체조 지도 원리에 따라 교육되었다? 잘못됐죠.
황국식민화금은 이 시기 중에서도 1930년대 이후, 더 정확하게 1937년 중일전쟁 이후 40년대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우리 민족을 완전히 일본의 천황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민족말살 황국식민화 정책 시기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936년 또 나왔네요. 마라톤 계속 나오죠. 36년 베를린, 독일의 베를린 올림픽 경기대 마라톤에서 송기정과 함께 입상한 선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남승용 선수가 3위에서 동메달을 땄다. 정답이면서 제가 2022년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의 이봉주 선수가 뽑혔다. 그래서 알아둘 건 이봉주 선수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 애틀랜타.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다. 이봉주 선수 알아두시고, 참고로 그럼 왜 선택지에 권태하가 나왔느냐? 이분은 32년 LA 올림픽에서 9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넣어놓고, 이분이 또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을 역임했어요. 61년부터. 그래서 나온 것 같고요. 정답은 남승용. 서윤복은 알아두면 좋아요. 아마 41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올림픽 아니죠. 그냥 마라톤 대회입니다.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왜? 아무튼 마라톤에 대해서는 거의 매번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황영조 선수도 중요합니다만은 22년도에는 이봉주 선수가 스포츠 영웅이 됐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출제되지 않냐,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가 됩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일제강점기. 항상 역사 문제에서는, 한국 체육사 문제에서는 시기를 따져봐야 돼요. 1910년부터 45년. 체육시설은 그랬어요. 자, 축구장, 야구장, 정구장, 수영장까지 있었으며, 전국 규모 대회와 올림픽 경기 대회 예선이 열렸으며, 오타 나왔네요. 1925년에 건립되었고, 감 잡았습니까? 1925년 일본의 황태자가 결혼했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훈련원 자리에다가 만든 운동장. 한양, 서울경찰서서 어디에? 경성에 두었겠죠. 경성운동장이 정답이고요.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것을 앞에 설명했습니다. 제가 84년 무슨 운동장? 동대문 운동장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참고로 효창운동장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왔으니까. 효창운동장은 1960년 아시안컵 개최를 위해서 만들었던 운동장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잠실종합운동장이고, 덤으로 목동운동장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목동운동장은 89년에 좀 전에 앞에 문제에 제가 생활체육 전두환 노태우를 거치면서, 그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특히 목동운동장 하면 야구가 생각나죠. 물론 지금 고척 돔으로 갔습니다만 키움. 자, 그래서 목동운동장은 아마추어 야구 활성화하고도 관계가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잠실종합운동장은 뭐예요? 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을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특히 그래도 경성운동장이 동대문 운동장으로 바뀌었다. 이건 중요하니까 좀 더 관심 있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기의 설명과 관련 있는 정부는, 또 정부 나왔네요. 그죠? 제가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육공화국에서 순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렇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죠. 근데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노태우, 전두환 정부 때. 이제 5공화국 끝이었던 전두환과 그 다음에 노태우 이때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 몇 년에 개최했어요? 86년. 누구 때? 요건 전두환 때. 자, 그리고 정부 행정조직에서 앞에서도 나왔죠. 체육부가 신설되었다. 누구 때? 전두환 때. 오, 전두환 정부네. 프로야구 몇 년에? 82년. 프로축구, 프로실업 몇 년에? 83년에. 또 설명합니다. 군사쿠데 따라 정권 잡았어요. 정치에 대한 관심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째로 이목을 돌려야 돼요. 3S 정책, 스포츠, 그죠?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언급했죠. 생활체육을 강조해요. 그죠? 자, 그러면 너무 답은 쉽습니다. 누구? 전두환 정부다. 그죠? 전두환, 노태우. 그러니까 남북 단일팀은 주로 노태우 정부나 그 다음에 동계 올림픽에서 문재인 정부. 이런 아시안 게임,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뭐예요? 올림픽을 개최했던 건 노태우 정부.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의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국제대회 명칭은 그랬어요. 제가 오히려 앞으로는 우리나라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순서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절대로 역사에서는 예언하지 않습니다. 예측이라는 거 제가 22년도 기출문제 풀면서 개념 설명했을 겁니다. 역사학은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지 예언하는 거 아니래요. 그죠? 자, 88년 개최된 무엇의 마스코트는 호돌이? 서울올림픽 호돌이. 그죠? 2018년 개최된 무엇의 마스코트는 수호랑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나라 올림픽 2번 열렸습니다. 하계올림픽, 88 서울올림픽.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그죠? 마스코트 호랑이하고 관계 있죠? 호돌이, 수호랑. 그리고 패럴림픽. 마스코트는 반다비였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너무 쉽네요. 88 서울올림픽. 둘 중에 하나네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평창.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참고로 제가 한번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개되었던 올림픽 순서 보면은 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있겠죠. 그죠? 서울 아시안게임. 한 글자씩만 쓸게요. 나중 개념 설명 시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년 서울 올림픽이 있겠죠. 그리고 99년에 강원도 동계 올림픽이 열릴 겁니다. 평창을 중심으로. 그리고 2002년 월드컵도 있겠습니다만 이때가 부산 아시안 게임. 그리고 2014년 인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은 서울, 부산, 인천. 그죠? 인천 아시아 게임.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아마 이 순서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사건을 뽑아서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냐라는 예측을 해보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고, 자, 아무튼 저하고 지금까지 22, 21, 20 3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좀 정리해봤는데 느낀 점이 좀 있으신지요? 그죠? 중요한 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합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거기에다 좀 더 살점을 붙인다면 아마 여러분도 쉽게 한국체육사는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